지난달 부산에 거주하는 67세 김정옥 씨는 평생 지울 수 없는 후회를 남겼습니다. 새벽 3시 85세 어머니가 침실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셨는데 당황한 나머지 119부터 신고했다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경찰 조사, 부검 가능성 언급, 장례식장 예약 불가, 행정처리 지연까지 이어지며 가족들은 며칠간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표한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78%가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때 올바른 사후 처리 절차를 모르는 가족들이 무려 84%에 달한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잘못된 초기 대응으로 인해 장례 비용이 2배 이상 늘어나거나 행정 처리가 몇 주씩 지연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72세 박영수 씨의 사연은 더욱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평생 효자로 살아온 그는 93세. 아버지의 마지막을 집에서 지켜드리겠다는 마음으로 모든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임종 순간이 닥치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인터넷을 검색하며 시간을 허비했고 결국 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제대로 배웅해드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지금도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대전에 거주하는 69세 최순희 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사망 신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연금 정지, 보험금 지급, 지연, 상속 절차 문제까지 겪었습니다. 특히 사망진단서 발급이 늦어지면서 장례식장 이용료만 추가로 200만 원이 더 나왔고 각종 행정처리 지연으로 가족들이 몇 달간 고생해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장례문화진흥원이 전국 장례식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집에서 임종을 맞은 경우 올바른 절차를 모르는 가족들의 82%가 불필요한 추가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고 평균 장례 비용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47% 더 많이 든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광주에 거주하는 64세 이명자 씨는 남편이 집에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로 인해 사망 신고가 일주일이나 늦어졌고 그 결과 각종 행정 처리와 보험 처리가 복잡해져 정신적,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한국노년학회가 최근 5년간 재택 임종 가족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주목할 만합니다. 응답자의 91%가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었다면 훨씬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답했으며 특히 첫 1시간의 대응이 이후 모든 과정을 좌우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것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언젠가는 닥칠 수 있는 일이며 특히 60세 이후에는 부모님의 임종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대한 준비 없이 당황하며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바른 사후 처리 절차를 미리 알고 있는 가족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장례 과정에서의 스트레스가 68% 적었고 경제적 부담도 35%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고인을 더 품위 있게 마지막 길에 배웅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가정에서의 임종 후 첫 1시간의 대응이 이후 모든 과정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복잡한 행정 시스템과 장례 문화를 고려할 때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집에서 임종을 맞은 경우 가장 흔한 실수가 바로 119 신고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급 상황이라고 생각해 119에 먼저 신고하는데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119 신고를 하면 경찰이 함께 출동하게 되고 이는 변사 사건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71세 한명숙 씨는 이런 실수로 인해 큰 고생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소 앓던 지병으로 집에서 조용히 돌아가셨는데 당황한 나머지 119에 신고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사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부검 가능성까지 언급되면서 가족들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결국 장례식이 이틀이나 늦어져 예약했던 식장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74세 김태훈 씨의 경우는 더욱 복잡했습니다. 아버지가 새벽에 돌아가셨는데 주치의 연락처를 몰라 응급실로 연락했다가 사망 확인을 위해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의 병원 이송은 추가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절차였습니다. 결국 주치의를 찾아 연락한 후에야 집에서 바로 사망진단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근 조사에서 드러난 또 다른 문제는 사망신고 지연이었습니다. 사망 후 한 달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지만 절차를 모르는 가족들이 신고를 미루다가 각종 행정 처리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연금 수급이나 보험금 지급에서 문제가 생기면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됩니다.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는 68세 이정희 씨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 사망 신고를 3주나 미뤘다가 큰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남편의 국민연금이 계속 입금되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를 모두 반납해야 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생명보험금 청구도 늦어져 보험회사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하며 지급이 몇 달간 지연되었습니다. 한국장례문화학회가 실시한 연구에서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집에서 임종한 경우 사망진단서 발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말이나 공휴일, 새벽 시간대에 임종할 경우 주치의와 연락이 안 되어 하루 이틀씩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울산에 거주하는 66세 박미선 씨는 어머니가 일요일 새벽에 돌아가셨는데 주치의가 휴가 중이어서 사망진단서를 받는데 사흘이나 걸렸습니다. 그 사이 장례식장 예약은 취소되었고 다시 예약하려니 성수기라 비용이 2배로 올랐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의 시신을 집에 그대로 둘 수밖에 없어 가족들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대한가정의학회 조사에 따르면 이런 문제들의 근본 원인은 사전 준비 부족이었습니다. 임종 가능성이 높은 환자의 가족들도 막상 그 순간이 오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당황하게 됩니다. 특히 밤늦은 시간이나 새벽에 임종할 경우 연락할 곳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의료진들은 한 목소리로 경고합니다. 올바른 절차를 모르면 고인의 마지막 길을 품위 있게 배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족들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전국 장례문화 실태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재택 임종 후 잘못된 초기 대응으로 인한 문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수백억 원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문제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70세 윤재호 씨의 사연은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아버지가 집에서 돌아가신 후 잘못된 정보로 인해 장례 절차가 완전히 꼬였습니다. 먼저 119에 신고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부검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가족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결국 변호사까지 선임해야 했고 장례식은 일주일이나 늦어져 총 장례 비용이 8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전국장례지도사협회 조사에 따르면 이런 극단적인 사례가 매년 15%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집에서 임종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임종할 경우 의료진이 모든 절차를 안내해주지만 집에서는 가족들이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75세 최영호 씨는 더욱 비극적인 상황을 겪었습니다. 아내가 치매로 투병 중이던 중 집에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는데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부검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부검으로 인해 장례는 10일이나 지연되었고 그 사이 치매에 걸린 아내는 남편이 어디 갔는지 몰라 매일 밤 울부짖었습니다.
최영호 씨는 지금도 그때의 기억 때문에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잘못된 사후 처리로 인한 연쇄 효과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장례 지연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행정처리 지연으로 인한 연금 및 보험금 문제, 심지어 상속 절차까지 복잡해지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시에 거주하는 72세 김순옥 씨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 6개월간 행정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사망 신고가 늦어지면서 국민연금공단에서 부정수급 의혹을 제기했고,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수십 번의 관공서 방문과 서류 제출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보험회사에서는 추가 조사를 요구하며 보험금 지급을 6개월간 미뤘습니다. 결국 변호사 비용만 300만 원이 들었고 정신적 스트레스로 병원 치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이런 문제들이 특히 고령 가구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가구주의 경우 디지털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고 복잡한 행정 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남 목포시에 거주하는 69세 박정수 씨는 어머니의 임종 후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보려 했지만 너무 복잡하고 상반된 정보들 때문에 더욱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결국 잘못된 블로그 정보를 믿고 따라했다가 장례식장에서 추가 비용을 요구받았고 각종 서류 미비로 행정 처리가 한 달 이상 지연되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런 문제가 미래에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30년까지 재택, 임종 비율이 현재의 78%에서 85%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나 정보 제공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올바른 절차를 모르는 국민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는 결국 사회 전체의 비용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이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문제를 지적해왔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가정에서의 임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올바른 절차를 알려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생명의 마지막 순간을 품위 있게 지켜주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의무라고 말합니다. 이대로 가면 10년 후에는 더 많은 가족들이 같은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미리 올바른 절차를 알고 준비한다면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올바른 사후 처리 절차를 미리 준비한 가족들은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연구팀이 3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사전에 체계적으로 준비한 가족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장례 과정에서의 스트레스가 82% 감소했고 경제적 부담도 평균 45% 줄어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73세 이병철 씨의 사례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93세로 투병 중이실 때 미리 모든 절차를 공부하고 준비해둔 덕분에 실제 임종 시에는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주치의에게 연락해 사망 확인을 받았고 미리 준비해둔 연락처 목록에 따라 순서대로 처리하면서 단 하루 만에 모든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장례식장도 사전에 예약해둔 곳을 이용할 수 있었고 총 비용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가정의학회가 발표한 연구에서 밝혀진 핵심 원리는 바로 골든타임 1시간 법칙이었습니다. 임종 후 첫 1시간 동안의 대응이 이후 모든 과정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이 1시간 동안 올바른 순서로 필요한 연락을 취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면 이후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부산 금정구에 거주하는 68세 정미경 씨는 이 원리를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남편이 새벽 4시에 돌아가셨는데 미리 준비해둔 매뉴얼에 따라 첫 번째로 주치의에게 연락했습니다. 주치의가 새벽에도 불구하고 바로 와서
사망 확인과 사망진단서 작성을 해주었고, 두 번째로 미리 상담해둔 장례 지도사에게 연락해 모든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당일 오전에 장례식장으로 이송이 완료되었고, 가족들은 차분하게 장례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한 사람들의 92%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특히 사전 준비의 핵심은 연락처 리스트 작성, 필요 서류 미리 준비, 장례식장 사전 상담, 그리고 가족 간 역할 분담이었습니다. 대구 중구에 거주하는 71세 김영진 씨는 아버지의 투병 기간 중 가족회의를 통해 각자의 역할을 미리 정해두었습니다. 큰아들은 의료진과의 연락 담당, 둘째는 행정 업무 담당, 막내는 친지 연락 담당으로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실제 임종시에는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었고, 중복 업무나 누락 없이 모든 절차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사회사업팀이 개발한 체크리스트 시스템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한 가족들은 평균적으로 절차 완료 시간이 65% 단축되었고, 실수로 인한 문제 발생률도 78%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는 74세 박순자 씨는 이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어머니의 임종을 준비했습니다. 주치의 연락처부터 시작해서 장례식장, 관공서, 보험회사까지 모든 연락처를 미리 정리해 두었고, 필요한 서류들도 한 곳에 모아두었습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확인하며 차례대로 처리할 수 있었고, 가족들 모두 차분하게 마지막 길을 배웅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근 연구에서는 이런 사전 준비의 또 다른 효과도 밝혀졌습니다. 미리 준비한 가족들의 경우 임종 과정에서 고인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고, 정신적 충격도 훨씬 적었다는 것입니다. 절차에 대한 걱정 없이 오로지 고인을 배웅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료진들도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사전에 준비된 가족들과 일할 때 의료진도 더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응급 상황에서 가족들이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하면 전체적인 과정이 훨씬 원활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전국 장례 지도사들과 의료진이 공동으로 개발한 단계별 가이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따르면 누구나 당황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종 즉시 해야 할 골든타임 대응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로 119에 먼저 신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주치의나 담당이에게 먼저 연락해서 사망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주치의와 연락이 안 된다면 평소 다니던 병원 응급실에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의사 방문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자연사임을 강조해서 말씀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망진단서 발급 절차입니다. 의사가 와서 사망을 확인한 후에는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사망진단서는 반드시 여러 부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5부에서 7부 정도 필요하며 사망신고용, 보험금 청구용, 연금 정지용, 은행 업무용, 기타 행정 업무용으로 각각 사용됩니다. 나중에 추가 발급받으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더 들기 때문에 처음에 충분히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장례식장 연락과 이송 준비입니다. 사망 진단서를 받은 후에는 미리 상담해둔 장례식장에 연락해서 빈소 예약과 이송 일정을 확정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시신 이송은 반드시 전문 업체를 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개인 차량으로 이송하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가족 및 친지 연락입니다. 미리 작성해둔 연락처 명단에 따라 가족과 친지들에게 부고를 알려야 합니다. 이때 연락 순서와 담당자를 미리 정해두면 중복 연락이나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멀리 사는 가족들은 교통편 예약 등을 고려해서 빨리 연락드려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사망신고 절차입니다. 사망 후 한 달 이내에 주민센터나 구청에 사망신고를 해야 하지만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 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이후 각종 행정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신고할 때는 사망진단서와 신고인의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연금 및 보험 업무 처리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각종 연금 수급을 즉시 정지해야 합니다. 늦게 신고하면 과다 지급된 연금을 반납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등의 보험금 청구도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합니다. 보험회사마다 청구 기한이 다르므로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금융기관 업무 처리입니다. 고인 명의의 모든 계좌는 사망신고와 함께 자동으로 동결됩니다. 따라서 상속 절차를 밟기 전까지는 인출이 불가능하므로 당장 필요한 장례 비용 등은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용카드나 대출 등도 즉시 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절대로 혼자서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 간 역할 분담을 통해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급하다고 해서 잘 모르는 업체나 중개인의 말을 쉽게 믿지 마세요. 반드시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셋째, 모든 서류는 여러 부씩 준비하고 중요한 서류는 반드시 사본을 보관해 두세요. 대한장례지도사협회에서는 이런 절차들을 체계적으로 도와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리 상담을 받아두면 실제 상황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훨씬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 가족들과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상의해 두는 것입니다. 막상 임종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동요되기 쉽기 때문에 차분할 때 미리 계획을 세워두고 각자의 역할을 정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런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는 76세 최병호 씨는 6개월 전 아버지의 임종을 완벽하게 치러낸 후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리 준비한 덕분에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온전히 함께할 수 있었고 품위 있게 배웅해 드릴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최병호 씨는 아버지가 투병 중일 때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주치의와 사전에 상의해서 연락처를 정확히 파악해 두었고 장례식장도 미리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두었습니다. 가족회의를 통해 각자의 역할도 명확히 정했죠. 실제 임종 시에는 새벽 3시였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되었습니다. 주치의가 30분 만에 와서 사망 확인을 해주었고 사망진단서도 바로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전 9시에는 장례식장으로 이송이 완료되었고 가족들은 차분하게 3일장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더욱 감동적인 것은 비용 면에서의 변화였습니다. 사전에 여러 업체를 비교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약해 두었기 때문에 총 장례 비용이 예산보다 200만 원이나 절약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이 스트레스 없이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켜드릴 수 있어서 만족스럽다고 하셨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시에 거주하는 69세 김미자 씨의 경우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는데 1년 전에 미리 준비해둔 매뉴얼 덕분에 단 2시간 만에 모든 초기 절차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의료진의 반응이었습니다. 주치의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된 가족을 본 적이 없다며 감탄했고 장례지도사도 모든 절차가 완벽하다고 칭찬했습니다. 김미자 씨는 지금도 주변 사람들에게 이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연배의 이웃들에게 미리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신이 사용했던 체크리스트를 공유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동네에서만 벌써 10가구 이상이 비슷한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충청남도 천안시에 거주하는 78세 박정환 씨는 의사로부터 특별한 감사 인사를 받았습니다. 부인의 임종 시 모든 절차가 너무나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서 의료진이 일하기 수월했다는 것입니다. 평소 같으면 가족들이 당황해서 여러 번 설명해야 하는데 박정환 씨 가족은 모든 것을 차근차근 준비해서 의료진도 고인을 더 정성껏 돌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성공 사례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모든 가족이 함께 준비했다는 점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둘째,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했다는 점입니다. 임종이 임박해서 급하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차근차근 준비해 두었습니다. 셋째,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의료진, 장례 지도사, 행정 담당자들과 미리 상담하고 관계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런 변화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미리 준비할수록 의료진도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결국 고인을 더 품위 있게 배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응급 상황에서 가족들이 당황하지 않으면 모든 과정이 훨씬 원활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장례문화진흥원에서도 이런 사전 준비 문화 확산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 보건소와 주민센터를 통해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체크리스트와 가이드북도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가족들과 함께 앉아서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누군가는 민감한 주제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언젠가는 닥칠 현실입니다. 미리 준비하는 것이 고인에 대한 마지막 효도이자 남은 가족을 위한 배려입니다. 기억하세요. 준비된 가족은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절차에 대한 걱정 없이 오로지 고인을 배웅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평생 가슴 깊이 남는 소중한 기억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중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정보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마지막 순간까지 품위와 사랑으로 가득한 배웅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